안녕하세요.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핵심 요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류의 화학작용과 전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지의 기본 원리부터 종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전지 용량 계산 공식까지 정말 시험에 나올 내용만 압축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기본적인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전기분해와 전지,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뭘까요? 네,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전기분해, 즉 일렉트롤리시스는 전해액, 그러니까 물과 같은 액체에 전류를 흘려보내서요, 강제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강제로요? 네, 예를 들어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음극,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죠. 그럼 전지, 배터리는 그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전지는 물질이 가진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전해질, 일렉트롤라이트인데요. 물에 녹아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정의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전지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시험에서는 이 분류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전지는 크게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나뉩니다. 물리전지요? 네, 물리전지는 빛이나 열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태양전지나 열전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화학전지가 바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죠.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지입니다. 화학전지는 또 나뉘는군요. 슬라이드를 보니까 1차 전지랑 2차 전지가 있네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충전 가능 여부입니다. 1차 전지, 프라이머리 배터리는 한 번 방전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즉 충전이 안 되는 전지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망간 건전지 같은 거요? 맞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세컨더리 배터리는 충전해서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죠. 이건 가역 반응, 그러니까 역방향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연축 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그 2차 전지,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축전지, 리드 애시드 배터리부터 설명해 주시죠. 연축 전지는 소방 설비의 비상 전원으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데요. 양극, 플러스 극은 이산화납, PbO2고요. 이산화납. 음극, 마이너스 극은 그냥 납입니다. Pb죠. 아, 그냥 납. 그리고 전해액은 묽은 황산, H2SO4를 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공칭 전압은 셀, 그러니까 전지 하나당 2.0V입니다. 2.0V요? 네,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하고요. 공칭 용량은 10A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20도씨에서 1.215에서 1.280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 축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도 하죠. 이건 연축전지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효율적인데요. 양극, 플러스 극은 수산화 니켈이고요. 수산화 니켈. 음극, 마이너스 극은 카드뮴, CD입니다. 아, 그래서 니켈 카드뮴 전지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해액으로는 수산화 칼륨, KOH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칭 전압, 이게 또 중요한데 셀 하나당 1.2V입니다. 연축 전지보다 좀 낮죠? 네, 낫네요. 공칭 용량은 5A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그럼 두 전지를 표로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시험에 나오기 좋게 정리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축 전지는 양극이 이산화납, 음극이 납, 전해액은 묽은 황산, 공칭 전압은 2.0V,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는 양극이 수산화 니켈, 음극은 카드뮴, 전해액은 수산화 칼륨, 공칭 전압은 1.2V. 이 표는 그냥 통째로 외우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지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시험에 나올 만한 이상현상 두 가지, 분극현상과 국부작용에 대해 짚어주시죠. 네, 먼저 분극 현상, 폴라리제이션은요. 양극, 즉 플러스 극에 수소 기체가 달라붙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수소기체가요? 네,
이게 막처럼 달라붙어서 결과적으로 기전력이 감소하고 내부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전력이 떨어지면 전지 성능이 나빠지는 거군요. 대책은 무엇인가요? 감극제라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망간인데요. 시험에서는 분극 현상의 대책은 감극제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극 현상에는 감극제, 다음은 국부작용, 로컬 액션입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죠? 이건 전극에 포함된 불순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방전되는 현상입니다. 아, 결과적으로 자기 방전, 셀프 디스차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멀쩡한 배터리가 저절로 닳는 거네요. 이것도 해결책이 있겠죠? 네, 원인이 불순물이니까요. 고순도 아연을 사용하거나 전극 표면을 수은으로 도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렬 연결입니다. 왜 직렬로 연결하나요?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N개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 N 곱하기 2, 즉 N배로 증가합니다. 전압이 N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전체 내부 저항도 N 곱하기 R, N배로 증가하고요. 그래서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은 NR 더하기 대문자 R분의 N2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압은 N배가 되지만 용량, 즉 암페어아워는 전지 한 개일 때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량은 그대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렬 연결입니다. 이건 목적이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병렬 연결의 목적은 용량, 그러니까 전류 공급 시간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M개의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요. 전체 전압은 그냥 E, 즉 전지 한 개의 전압과 동일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 전압은 그대로고요. 네. 대신 전체 내부 저항은 M분의 R로 오히려 감소하고요. 전류 I 공식은 M분의 R 더하기 대문자 R분의 2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압은 동일하지만 용량은 N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직렬과 정반대죠. 직렬과 병렬을 섞은 혼합 연결도 있습니다. 이건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시험에 복합 계산 공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N개를 직렬로 연결한 묶음을 다시 M개, 병렬로 연결한 경우인데요. 전체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은 M분의 NR 더하기 대문자 R분의 N2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이 공식에서 분모의 M분의 NR이 전체 내부 저항, 분자의 N2가 전체 기전력, 그리고 대문자 R이 외부 저항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하다고 했죠. 충전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 네, 네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충전, 급속 충전, 그리고 균등 충전, 세류 충전이 있습니다. 보통이랑 급속은 알겠는데 균등 충전은 뭔가요? 여러 개의 전지를 오래 사용하면 각 세일의 전이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겁니다. 이래서 3개월마다 10에서 12시간 동안 정전압으로 충전해서 용량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아, 일종의 밸런싱 작업이군요. 그럼 세류 충전, 트리클 차지는요? 그건 자기 방전량만큼만 항상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미세한 전류로요. 그렇군요.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바로 부동 충전, 플로팅 차지 방식입니다. 이건 시험 출제 빈도가 최상급입니다. 이 방식은 평소에는 충전기, 다른 말로 정류기가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축전지에 세류 충전을 합니다. 아, 동시에요? 그럼 축전지는 언제 사용되는 거죠? 바로 정전 등으로 인해 교류 전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부하에서 일시적으로 큰 전류가 필요할 때 그때 축전지가 즉시 방전해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평소엔 충전기가 부하를 담당하고 비상시에 축전지가 부하를 담당하는 방식이군요. 네, 그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반드시 맞춰야 하는 계산 문제 차례입니다. 첫 번째 중요 공식, 축전지 용량 산정입니다. 네, 축전지 용량 C를 구하는 공식은 C는 L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I, C는 L분의 1 KI입니다. 단위는 암페어아워고요. 네, C는 축전지 용량, I는 방전 전류일 테고 L과 K는 뭔가요? L은 보수율, 메인터넌스 팩터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른 용량 감소를 고려한 값입니다. 보통 0.8을 대입하고요. 일종의 안전율 같은 거네요. 그렇죠.
K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라고 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이 공식은 그대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2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것이군요. 네, 2차 충전 전류 I2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은 I2는 공칙 용량분의 정격 용량 더하기 표준 전압분의 상시 부하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A고요. 이 공식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앞부분은 배터리 충전하는 전류고 뒷부분은 평소에 쓰는 부하에 주는 전류. 맞습니다.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각 항목에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단위가 무엇인지 주의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류의 화학 작용과 전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 중 이것만은 쪽 하는 것들을 요약해 주시죠. 네,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연축 전지는 양극이 이산화납, 음극이 납, 전해액이 묽은 황산이고 공친 전압은 2.0V라는 점. 둘째, 알칼리 축전지는 양극이 수산화 니켈, 음극이 카드뮴, 전해액이 수산화 칼륨이고 공친 전압은 1.2V라는 점. 이 두 가지는 비교해서 외워야겠네요. 네, 반드시요. 셋째, 부동 충전 방식은 평소에는 충전기가, 비상시에는 축전지가 부하를 담당한다는 개념. 마지막으로 필수 암기 공식 두 가지. 혼합 접속 전류 공식, I는 M분의 NR 더하기 R분의 NE, 그리고 축전지 용량 공식, C는 L분의 1 곱하기 KI.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소방설비의 심장과 같은 비상전원에 대한 이해의 기초였습니다. 오늘 배운 연축전지, 알칼리 축전지 외에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배운 기본 원리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